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여러 개 가져왔어요. 그냥 실거래가만 하면 안 보니까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목은 여러 개 신문을 짜깁기 했습니다. 채널A 기사가 위주로 됐고요. 미분양주택 3년 만에 최대, 또 집 사려는 사람 점점 줄어, 아파트 가격 폭락하나, 시름 깊어지는 영끌족들. 네, 오늘 자료는 많은데 맨날 하는 거니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먼저 보고 제 자료를 먼저 보고 국토부 실거래까지 지수를 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뉴스입니다. 채널A. 미분양주택 3년 만에 최대, 서울 불패 깨질까?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국회 증언대에서 젊은이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들 집 사지 말아라.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왜냐면 자기가 올릴 거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위험성을 경고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서울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죄송합니다. 또 에어컨 바람을 틀어놨더니 이 찬바람이 입으로 들어오니까는 기침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SBS입니다. 식어가는 부동산 서울 매수 심리 7주째 뚝. 네, 이게 부동산원 데이터죠. 근데 서울 부동산원은 잠깐 반등했다가 빠지는 거니까 7주째. 그런데 이따가 보시겠죠. KB 매매 수급 지수는 더 심각해요. 또 기사를 보면 제목만 읽을게요. 금리 인상에 아파트 가격 폭락하나, 시름 깊어지는 영끌족. 그래서 금리가 4%에서 7% 될 경우 뭐 매달 상환액이 82만 원 추가 부담된대요.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82만 원이면 한 달에 치킨이 몇 마리야. 뭐 이거 치맥도 못하게 생겼네.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 빅스텝 한다 그러니까 빅스텝도 아니야. 자이언트 스텝이야. 자, 그 다음에 한겨레. 강남도 매물 쌓이고 있대요. 이제 가장 이제 똘똘한 놈들이 늦게 빠지지. 그러니까 강남 쪽도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최근에 어저께 나온 부동산원 데이터 보니까 서초구 하나 빼고 다 하락이죠. 보합이나 하락. 그런데 실거래가는 훨씬 더 먼저 빠졌죠. 자, 뉴시스. 집 사려는 사람 점점 줄어,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7주째 하락.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8.8에서 88.1이래요. 근데 KB는요 39.4에서 37.4로 떨어졌어. 근데 KB의 매매 수급 지수가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시세는 부동산원이 좀 더 정확해요. 더 빨라요. 왜냐면 부동산원은 호가도 조사하지만 실거래가도 같이 조사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KB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 PC에다가 접속해서 입력을 해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고 한다. 근데 그 시세라는 게 실거래가가 위주가 아니고 집주인들이 내놓은 거, 내가 지금 물건 받아놓은 가격, 그거를 위주로 한다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은 가격에다가 잔뜩 올려놓은 거, 뻥 갖춰놓은 거, 그런 거를 입력하니 KB에서는 아직도 상승한다고 그러지. 작년 10월부터 일단 이미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실거래가 제 데이터 업데이트한 걸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1년 동안에 매일매일 신고되는 걸 갖다가 제가 집계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서울 아파트, 요 1데이터는 100개 아파트예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10월까지 오르다가 멈췄다가 연말에 쫙 빠졌다가 1, 2월 달에 빠졌다가 대선 때 잠깐 반등했다가 취임하면서부터 급락으로 다시 돌아선 거. 근데 이거는 명목지수가니까 그렇고 실질지수 물가까지 감안한 거는 10월까지 오른 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빠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갔고, 즉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억 샀던 게 빠졌다가 다시 10억이 됐어. 그럼 내가 본전인가요? 엄청 손해죠. 그 사이에 15년 동안 이자를 몇 번 내고 거기다 뭐 관리비, 그다음에 보유세 이런 거 엄청 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거래가 이거 명목지수인데 왼쪽은 서울 25개고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입니다. 빠른 데는 노도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상수 쳤어요. 왜냐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급락했다가 3, 4월 달에 좀 멈추는 거. 지금 명목지수예요.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산구는 살아있고 서초구도 살아있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굵어졌냐? 얘 가끔 가다가 이러더라고. 이거 넣어라. 네, 요 정도 돼야죠. 됐습니다. 네. 너도 좀 나가 있어라.
네. 요렇게 오르다가 빠졌다가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지수 물가를 나누면요, 이 정도 했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니까. 여기가 보합이지만 본전이 아니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자를 낼 거 아니야. 계속 보유세를 내가 연간을 월 할로 12로 나누면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 그럼 그건 손해라니까. 아파트 값만 보면은 뭐 본전이라고 하지만 용산구 올라가고요. 서초구 올라가다가 이번 달부터는 전부 다 꺾여. 이것도 꺾여. 강남구도 올라가는 탄력이 좀 줄어. 그 다음에 특히 송파구는 급락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강동구도 같이 급락하죠? 최근 들어서는 단독 기사로도 송파구, 강동구 수억씩 하락 이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 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죠. 실거래가를 매일 집계하니까. 이거는 제가 호가조사한 게 아니에요. 계약서야, 계약서. 경기도도 안양 평촌이 가장 먼저 꺾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 다음에 늦게 꺾인 데는 12월 달까지 갔어. 용인수지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간 다음에 결국은 연초에서 무너지더라고. 경기도 과천은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밀리고요. 뭐 성남 분당만 살아있네. 그쵸? 자, 이제 물가를 반영합니다. 물가를 반영하면 확연하게 꺾이는 게 보이죠? 확연하게. 여기 확연하게. 용인수지, 안양평촌, 특히 수원, 광교, 여기 하남도 많이 빠져요. 하남도 탄력이 처음에는 되게 세게 올라갔어. 1, 2등이었어. 그러다가 점점 상승 각도가 줄더니 결국 굽어서 지금 꼴등에서 두 번째야. 상승률이. 왜 그래요? 송파구가 꺾였고 강동구가 꺾였고 그러면은 하남도 꺾인다니까. 예, 세 지역은 세트예요. 세트. 막대 그래프를 봐도 6월달 거는 아직 집계가 뭐 이제 한 건 두 건씩 됐으니까는 무시하고 지난달 거 보면 송파구 급락하는 거 보이죠? 강동구 급락하는 거 보이죠? 뒤에서 이제 하남도 이제 뒤따라가요. 항상 이게 송파에서 강동으로 전이 되는데 한 두 달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 강동에서 하남으로 가는데 한 두세 달 걸려요. 그러니까 송파가 하락했다고 곧장 강동구가 빠르게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와중에 서초, 용산, 강남은 올라요. 5월 달에. 근데 6월 달은 그것도 별 볼 일 없어. 서초구부터도 마이너스야. 자, 어저께 발표된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입니다. 위에 거는 부동산원이고요. 요 밑에 거는 KB 주간이에요. 밑에 거는 누적이니까 이거 보지 말고 여기도 보시면 송파 급락하는 거 보이죠? 나머지 여기 보면 강남, 서초, 용산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야. 부동산원 데이터예요. 근데 KB는 중간중간에 오르는 것도 있죠?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주입주인들이 내놓은 매도 가격을 위주로 해서 시세를 입력하기 때문에 맨날 오른대. 이거 보세요. 꺾이는 거 보세요. 이거 상승률 꺾이는 거 살짝 보합 갔다가 다시 꺾이는 거 봐. 그러면 이제는요 요런 게 나온다니까. 요런 게 파란 게 여기서 저희 10% 둥둥한 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 거래입니다. 지난달 1694건 신고됐는데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러면 1750건 정도? 그러니까 1800건이 안 돼. 그리고 이번 달 6월 달은 이제 막 437건 신고됐는데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일단 5월달 거는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거의 다 신고가 끝나갖고 1763건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빨간 거 이번 달 거면요 완전히 거래가 죽었어. 그래서 잘해봤자 1400건, 그러니까 1500건이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3, 4월 달에 좀 늘길래 이제 거래가 붙나보다 했는데 5, 6월 달에 다시 줄어. 이게 이거예요. 이거 다시 줄잖아요. 5월 달까지 보세요. 1744, 1763 거의 4, 5월 달에 똔똔이야. 원래 5월 달부터 이렇게 치솟았다고 다. 그래서 보통 5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팔려는 사람들은 급매물을 내놓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6월 1일 이후에 산다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6월 달에 몰아서 거래가 되는데 그게 없어 지금. 그게 작년에 보니까 6천, 9천, 12,000, 13,000, 14,000, 15,000, 14,000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1,700, 1,400이야. 줄어도 너무 줄은 거야 이거. 전세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실거래가 꺾이는 거 보세요. 뭐 가격대를 불문하고 뭐 15억 이상인 핑크존도 지금 작년 10월달 이후로 꺾였고요. 9억 이하인 그린존도 작년 9월달 이후로 꺾였고요. 10월달 이후로. 그 다음에 국토부 전수조사인 실거래가 지수 가격대를 불문하고 꺾인 거 보이시죠? 특히 이번 달 5월달은 급락한 걸로 잠정치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제 데이터도 5월달에 급락한 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랑 제 데이터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저는 센 놈들 100개를 가지고 샘플링한 거고 국토부는 전수조사한 거고. 거래가 이렇게 줄으니까 원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거래가 주니까는 상승을 못하지. 이제는 그동안도 작년 10월까지 어거지로 좀 붙들어 매는 것 같아. 시세 안 떨어지게. 거래가 작년 올해 진짜 죽었죠. 요 파란 게 5,000건이거든요. 이 초록색 건보다 밑이잖아. 과거 보면요 14,000, 9,000, 12,000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적은 건 언제냐면요 2007년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버블세븐 터질 때. 그리고 2008년도도 초반에 되다가 뭐 나중에 하반기에 이렇게 쭉 줄었네. 마치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온다니까. 2008년도 같은 거. 그러면은 올 하반기나 연말쯤에는 뭔가 부동산 사건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2006년부터 7년 빠지고 8년 빠지니까 2008년 9월 달에 저기 서프라임 사태 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빠지고 나면은 한참 있다가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 사람들은 서프라임 때문에 부동산이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꺾인 거는 2년 전부터 꺾였어. 자, 지금 요거는 2년 동안인데 지금 요 빨간 게 좀 전에 뉴스에 나왔던 뭐 7주 연속 매수 심리 하락한 거 있죠. 이거거든요. 이거 잠깐 반등했다가 빠졌어. 근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빠졌어. 작년 8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6, 7개월 이상 하락한 거야. 근데 중간에 잠깐 반등한 적이 있었어. 이때도 잠깐 반등했어요. 무엇 때문에? 대선 기대감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실망 매물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 이거 매물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특히 KB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거 4년짜리 말고 20년짜리를 보면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이게 급락을 하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고. 매수 심리 지수가. 과거에 이렇게 지하실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니까. 여기 버블세븐 터져가지고 빠질 때. 지금 초기 국면이야. 초기 국면. 초기 국면이니까 아직도 4, 50은 되지. 나중에 10으로 20으로 떨어진다니까. 10, 20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인력 팔아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매수자는. 부동산 사장님들 다 이제 놀게 생겼어.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꺾인 거 보이시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니까 전부 기술적으로 과거 데이터랑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34년 동안의 상승 추세대의 중간선에 딱 저항을 받고 빠진 다음에 요 9년 동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올라오던 8년 지지선, 그거를 5월 달에 깼다니까. 갭으로 그냥. 거래가 줄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랑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세븐 당시랑 상당히 비슷해갖고 지금 요런 게 나온다고. 요런 게 지금 이걸 분석한 게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게 91년이랑 닮은 거. 이건 자주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또 2006년 버블세븐이랑 좀 닮았죠. 지금이랑. 자, 그러면 여기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좀 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자, 왼쪽은 수도권 지방 전국이에요. 보시면 수도권이 제일 많이 오른 다음에 10월 달부터 꺾였죠. 그 다음에 이건 빨간 건 전국이에요. 전국. 그나마 지방의 도 있죠. 지방도. 광역시 말고 지방도. 이른이 여기 제일 못 오른 다음에 꺾였어. 어쨌든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제일 급하게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국의 도 중에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겠죠. 10월에 상투 치고 빠지는 거 보세요. 5월 달에 잠정치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거로 나와. 전라남도는 별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폭락을 하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데는 그나마 강원도 정도 살아있고요. 전라북도 정도 살아있어요. 충청남도 급락, 제주도도 좀 안정하다가 다시 밀리고, 경상남도 급락, 경상북도 급락, 충청북도도 제일 많이 올랐다. 그나마 그 중에 두 번째로 경기도 다음으로 올랐다가, 충청북도가 아마 이게 뭐 세종시나 대전이나 뭐 이쪽에 약간 반짝했잖아요. 아마 그 영향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번에는 7개 광역시를 볼게요.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당연히 이게 3년 동안 당연히 세종시였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인천이 2등이었는데 인천을 깨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전국이나 서울도 다 빠지고요. 대구가 특히 많이 빠지죠. 대구 이거 심각해요. 다른 데는 다 10월 달에 상투거든요. 근데 대구는 7월 달이 상투야. 7월 달. 6, 7월 달이 상투고 그 다음부터 빠져요. 광주만 늦게까지 오르다가 이제 살살살살 밀리고 있네. 자, 이번에는 서울 5개 권역입니다.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노도강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부권이 제일 많이 올랐지. 9월 달에 상투치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급락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서부권, 서남권, 도심권, 동남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급락을 하고 있잖아.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리고 서울을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 빨간 거는 명목지수고 까만 거는 실질지수 비교한 거예요. 실질이라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로 CPI로 나눈 거예요. 자,
명목 말고 실질을 볼게요. 실질 보면, 자, 제가 조사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빨간 거 제일 많이 오른 다음에 빠졌죠. 그 다음에 KB 선도 아파트 지수도 지금도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물가를 나누면요 하락 중이야. 지금 한 5개월째 하락이야. 5개월째. 그 다음에 국토부가 좀 전에 발표했던 거 실거래가 지수, 실질 지수 다 물가를 나눈 거예요. 급락을 하다가 3, 4월 달에 잠깐 반등하다가 5월 달에 다시 급락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KB의 지금까지도 오른다는 그 월간 지수 있죠. 그것도 명목으로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데 물가로 나누면 급락을 하게 되니까 물가를 못 이기는 거야. 아니 0.2% 오르면 뭐하냐고. 물가가 0.7% 오르는데 손해잖아, 손해. 그래서 실질지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지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질지수가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그때 6월 달에 상투 주고 빠지는데 호가 중심의 KB나 부동산원의 시세는 3개월 있다가 상투를 쳐. 그러니까 호가가 늦는 거지. 실거래가는 계약서를 낮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나는 이 가격에 팔겠다고 막 1억 2억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 낮춘다니까. 그래서 특히 바닥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가 바닥이었고 당선될 때가 12월 달에, 그 다음에 1년 내내 오르는데 KB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빠진대. 그러고서 9개월 있다가 바닥 쳤대. 실거래가 지수는 12월에 바닥을 치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9월 달에 바닥이라고 그러면 이때 살려고 그러면 인력 이미 올라 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쳤다는 거는 이미 뉴스에서 보셨죠. 국토부 실거래가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빠진다고. 이건 물가 안 나는 거니까는 명목인데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KB는 아직도 오른대. 아직도 5월 달도 조금이라도 플러스야. 지금 거의 미미하게 플러스야. 미미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옆으로 기는 거지. 근데 심리만 상승 중이라니까는 정신 승리하고 있지. 이거는 아직 작전 세력들이 다 못 팔아먹어가지고 시세를 계속 부여잡고 시세를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계속 자기네 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이 금리 올라간다니까 안 사. 이제 큰일인 거죠, 걔네들도.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을 생각을 하면 60년 동안 요런 장기 추세를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10년 100개 아파트예요. 자, 보시면 요런 게 전부 우연히 이런 지시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런 게 깨지면 박살이 나죠. 요것도 여기는 없지만 이거 건너야겠네. 여기서 선이 깨지니까 박살이 나죠. 여기 박살이 난다니까. 엘리어트 파동으로 제가 다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7년부터 이제 3파가 새로 시작됐는데 1, 2, 3, 4, 5가 작년 10월 달에 끝났다고. 저는 한 4, 5월 달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미약하게나마 약간 올랐어. 제가 볼 때는 작전 세력들이 진작 빠져있어야 될 거를 자기네들 거 못 팔아먹어가지고 계속 자전 돌리고 헛수거래하고 거래 취소하고 그러면서 호가를 올려가지고 야금야금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힘을 못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승이 너무너무 약하게 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급락으로 돌아서고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확대해 보면 여기입니다. 1, 2, 3, 4, 5 하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오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급락의 조정이 와요. 윤석열 정부가 며칠 전에 대책도 발표를 했죠. 부양책 대책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부양책이야. 그런데 부양책 100가지를 내놔도 소용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규제책을 내놔도 대세를 막을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사 CEO 출신이 부동산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소용없잖아요. 대세로 하락하면. 아니 버블세븐이 무너지고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 서프라임스 생겼는데 어떻게 막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빅스텝, 자이언 스텝, 원빅 스텝 이렇게 하고 제가 별명 붙인 크레이지 스텝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있는 집도 팔아야 될 판인데. 자, 파동이 노무현 대통령 때랑 문재인 대통령 때랑 상당히 똑같다. 지금 8년 5개월 오르고 8년 9개월 올랐는데 이 하락이 올 것 같다. 벌써 시작됐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실거래가 지수지만 뉴스랑 같이 했어요. 미분양도 늘고 집 사려는 사람 매매 심리도 줄고 아파트 가격 폭락하나 걱정돼서 실은 깊어지는 영끌족들. 사서 6개월 1년은 수익이 났겠지만 아파트는 1년 만에 팔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4, 5년이야. 저도 4년 반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때랑은 달라. 지금 올라가는, 그때는 상승 중이었고 지금 하락 중이니까 위험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때는 아무거나 샀어도 막 올랐지만 지금 때가 아니라니까. 자, 오늘 요렇게 마지막 방송, 오늘 막방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엇 구독 항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요즘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고 응원해 주시고, 네, 요즘에 율무차 응원 많이들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와이프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슈퍼생스 좋고요. 율무차 커피는 싫어요. 율무차 응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